왜? 그런데 사람들은 저 당의 브랜드를 인정해요. 왜 인정할까요? 우남이승만과 박정희 대한민국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서 당명이 매일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당명을 매일 바꾸는 거예요. 마치 무슨 뭐 돈가스집 장사 좀 안 되면 획 가라. 뭐 저기 다른 걸로 뭐 닭똥집으로. 그 다음에 닭똥집 파는 볶아서 파는 집에서 장사 안 되면 또 확 가라. 뭐 잔치국수집으로. 안 되면 획 가라. 삼겹살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인정해 사람들이. 왜? 뿌리가 우남이승만과 박정희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뿌리가 대한민국이라고요. 대한민국 발전에 그 제도권에 그 자기들이 적장자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을 부를 때 저는 앞으로 자유공화 제1당으로 불러요. 우남이승만의 자유, 박정희의 공화. 니들은 우남이승만과 박정희에서부터 나온 거야. 그리고 너가 제일 크지 그쪽에서 나온 흐름 중에 그 자유공화 제1당. 자유공화 진영, 그리고 우리도 자유공화 진영이죠. 이 우리 자유공화 진영 시민들 혹은 지식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험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해석 못하고. 이거 해석했으면은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가 그 모양이야? 이걸 제대로 해석을 했으면은 어떻게 그 저쪽에서 만들어져서 히트치는 드라마가 다 뭐 이상이 야릇한 그 베베꼰 드라마들이에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우리가 제대로 된 담론, 역사, 언어, 개념, 비평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밀고 들어온 거예요. 저 영역을. 우리가 뭐 문화 헤게모니를 내줬습니다. 문화 독재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그래 너는 문화 콘텐츠 뭐 있는데? 아 저는 우파 보수입니다. 우파 보수 영화 감독입니다. 오케이. 너 잘 읽는 너 생각하는 미학 에세이 한번 써봐. 미학 에세이. 20페이지만. 아, 그거는요. 그건 어디 교수님들이 하셔야겠죠. 그래? 어느 교수가 그럼 제대로 하고 있대? 그거는 좀 찾아보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이 없어. 없어요. 그게 다 없으니까 내러티브나 밈이 없죠. 내러티브 이거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건 뭐냐면 대중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인데 딱 단순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100년 동안 주도해온 나라다. 이게 내러티브죠.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일당은 권력욕에 취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광주에서 사람을 학살했다. 이게 내러티브죠. 모든 권력 게임하는 사람들은 권력욕에 취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일방적 학살이었는지 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딱 빠져있는 건 뭐냐. 삼김 중에 미국의 그 당시에는 이제 카터에서 레이간 넘어갈 때 미국이 망조가 들어있다. 세계 정세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 정세다. 제2차 오일 쇼크 직후인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가라앉을 지경이다. 전개 가라앉을 때죠. 파산할 지경이다. 이거를 절감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의지와 식견을 가진 자가 있었냐 이거지. 전부 권력 게임하는 데만 몰두해 있었지. 그 빈틈을 신군부와 관료가 연합해 갖고 찌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찌르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걸 이뤄냈잖아. 그건 얘기 안 하잖아. 그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내러티브예요. 그 다음에 뭐 4.3은 미 군정이 실제적으로 묵인 주도한 미국인에 의한 제주 양민의 학살이 일어난 제노사이드다. 그게 저희들 내러티브죠.
민족의 정통성은 6.25에 있다. 왜냐하면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으로 무트를 무장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죠. 동북항일연군? 그게 왜 대한민국 독립운동이에요? 코민테른이 주도한 중국에서의 반일 운동인데, 그리고 소련의 지정학적 입장은 뭐냐면 일제에 대한 견제군데, 너희 지금 어차피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벌이려고 하지. 오케이? 너희가 만약에 소련을 향해서 침공하면, 그래서 영미랑 같이 손잡고 반공으로 침공하면 우리가 너희 배후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임마. 그 시그널이에요. 따라서 1937년 여름에 중일전쟁 시작하니까 바로 동북한일연군 다 문 닫아 버려버리잖아요, 소련이. 문 닫아 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비참하게 나중에 깨져나간다고요. 소련에서부터 지원되던 게 다 끊기니까. 그게 왜 우리 독립운동이야? 거기다가 김일성이 무슨 재주로 동북항일연군이 다 깨져나갈 때 무슨 재주로 소련군 국제여단 88 국제여단의 대위로 갔지? 동북항일연군을 괴멸시켜 갈 때 일제 쪽에 정보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소련이 그 정보를 빼다가 제공한 거 혹시 일성이 아니야? 우리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는 없잖아. 이런 게 내러티브예요. 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아이콘을 갖고 자기들의 그 뭔가를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노란 리본 요거 가지고 세월호에 대한, 세월호는 이거는 뭐 국정원이나 어쩌고저쩌고가 일으킨 것 같다는 의심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가 됐죠. 진실을 밝혀라, 의혹을 밝혀라. 이거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상징이 그 밈이죠.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못 만들었잖아요. 하나도 못 만들었다고요. 이런 능력들이 없는 게 이쪽 진영이.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쌓여서 현실 정치라는 그런 정치인들은 자꾸 중도니 뭐 금태섭이니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김근식이니 박인준이 이갑산이니 이쪽에 자기를 못 가다듬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떻게 가다듬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걸 가다듬을 수 있냐, 이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지지하거나 견제할 수 있냐는 게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의 절충형 헌법입니다. 이게 87년 헌법 아닙니까? 이거는 신군부에 대한 민주화 투쟁에서 나온 헌법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막강한 힘을 부여해 놓은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사이의 절충형 대통령제 헌법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박 대통령 시절에 자꾸 제왕적 대통령에서 뭐 잘 나가는 뭐 무시무시한 법률회사의 그 최고위 그 오나급 그 법조계 원로서부터 잘 나가는 법학대 교수까지 전부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미나 계속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구라입니다. 사기입니다. 제가 구글링 했어요. 키워드 조선일보 제왕적 대통령. 10만 건 나옵니다. 얼마나 지져넣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똥무더기를 쌓아놨는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 사기, 호크스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의원 내각제를 해서 정치 기득권을 위한 철밥통 헌법, 정치 기득권을 위한 의원 내각제로 가자는 헌법이에요. 제가 최재형 전 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두 분 다 개헌에 반대했죠. 두 분 다 개헌에 반대했다고, 둘 다.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개헌에 찬성했었으면 지금 국힘 쪽 조중동이 탁 떠받들어 가지고요 훨씬 더 매끄럽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기 싫다. 지금 헌법 멀쩡한데 왜 고치냐. 개헌 반대했다. 반기문 보세요. 꼬리 살랑살랑살랑 치면서 조중동 앞에서 꼬리 치면서 저 개헌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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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양반 진짜 별명이 뱀장어거든요. 뉴욕타임즈나 미국에서 반기문을 그 유엔 사무총장 할 때 뱀장어라고 불렀어요. 진짜 뱀장어처럼 꼬리 치더라고. 그 꼴 안 본 게 저는 참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국회를 잡아야 돼요. 국회의원을 잡아야 돼요. 딱. 그러니까 잡아서 우리가 지탱해서 밀어주든지 아니면 잡아서 멱살잡이를 하든지 아니면 끌어내리든지 아무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제대로 안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 후보 당선되잖아요. 그럼 대통령 윤석열은 바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식물 뇌사 대통령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정치적 정무적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식물 뇌사하면 아유 그래 너 5년 동안 잘 있다가 나와라 너 우리가 봐줄게 그렇게 내버려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치라는 건요. 뭐 아니면 도게임이거든요. 나 얌전해요. 나 식물 뇌사예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5년 동안 얌전히 그냥 여기 자리 차지하고 월급 받다가 나갈게요. 이런다고 상대방 안 봐줘요. 그건 윤 후보 잘할 거예요. 양반 싸움꾼이니까. 상대방은 바로 칼 집어넣어서 배를 가르려고 덤빈다고요. 청와대가 단두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회나 국회의원이 제대로 이게 작동을 못하면 문명 변화에 대응을 못해요.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의 시대가 됐고 AI 시대가 됐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바뀌는 시대인데 교육도 바뀌고 제도도 다 바뀌어야 되는데 법이 따라줘야지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정세 변화에 대응을 못해요. 4대 정세 변화. 우선 첫째, 미국 내의 정치 격변이 있잖아요. 2022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MTR, 마과 트럼피즘 공화당, MTR 동맹이 대승할 겁니다. 상하원에서. 그럼 2023년 1월부터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거예요. 행정부는 민주당 바이든 글로벌리스트고 의회는 MTR이고.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인터페이스해야 될지 굉장히 고라파진다고요. 행정부 쪽, 국무부 쪽이랑 인터페이스 하다가는 의회에서 맞고 의회랑 인터페이스 하다가는 행정부 국무부에서 맞아요. 굉장히 고라픈 상황이에요, 저거. 그 다음 2025년에는 또 MTR 천하예요, 이제. 대통령까지 MTR이 다 먹을 거예요, 저때. 2025년부터. 미국 정책 격변을 일으킨다고요. 지금 이미 그 격변에 들어갔고, 버지니아 선거, 뉴저지 선거, 리튼하우스 무죄 떨어지는 거, 미국 저기 대법원에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야 그 대법원이 낙태에 관한 그 주법이 위헌이냐, 낙태 제재에 관한 주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할 그런 짬밥 아니야. 대법원은 그거 아니야. 대법원은 헌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 헌법은 낙태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 대법원 손 뺀다는 얘기는 주에서 낙태 금지 시키면 낙태 금지 된다. 사실은 낙태 금지 쪽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이기 때문에. 미중 대립 격화되죠. 중국 침체 심화되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진핑이가 지금 14억 중국인과 중국이란 나라와 공산당을 전체를 다 걸고 도박에 들어간 거예요. 14억 중국인은 국가의 1984 동물농장식 감시체제 아래서 점점 더 자유를 박탈당하고 국가는 당의 치밀한 장악 아래서 당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당은 시진핑 1인의 황제체제 아래서 사당화되고 인구 14억에
1인당 국민소득 평균 $10,000짜리에 세계 공급 체인 사슬에서 제조업 1번지인 중국의 황제, 당, 국가, 국민 층층 시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 짜가지고 밖으로는 도발하고 안으로는 이상한 체제 만들고 이 게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침체에서 앞으로 나올 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중국 침체 심하대요. 북한 급변 사태 오고. 저런 하나하나의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빠르게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회가 받쳐줘야 되는데 국회가 계속 뒷다리 잡고 흔들고 그러면 자 미국이랑 해서 사드 더 확대하기로 했어. 국회의원들 다 들고 일어나서 아니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망치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다 튀어나와. 조중동까지 다 튀어나와 흔들어.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나는 선거 참관 감시 운동 펼치면서 대선 승리까지 가야 돼요. 일단 고지는 잡아놔야 돼요. 그 다음엔 교육감 선거 승리를 해서 교육감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교육개혁 못합니다.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좌파가 둘로 나뉘었거든요. 2명의 좌파 교육감 후보가 받았던 표가 65%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거냐 이거. 후보 단일화되면 승리예요? 오케이, 단일화가 중요한 요소예요. 단일화만 갖고는 못 이겨요. 정당이 못 띄워주니까 서울 같으면 49개 임시 사무실을 열어야 되는데 후보 혼자서 어떻게 여냐고. 검증된 혹은 끈끈이 뭉쳐져 있는 시민이 붙어줘야 49개를 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당원 네트워크를 형성 발전시켜서 당을 딱 강화시켜줘야 돼요. 저 일이 날 때까지 평당원 네트워크에 의해서 당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이 강화될 때까지 우리 자유보수 민초는 호구, 총알밥, 집토끼, 천한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유배당한 것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값이 싸질 않아요. 저 정도가 될 정도가 돼야 우리 자신이 증명되는 존재예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자유보수 민초가 존재한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화국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 존재예요. 그걸 증명해야 하는 존재예요. 말로 백목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방향을 얘기할 뿐이지 현실로 그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호구 총알밥이고 집토끼고 이용당하고 유배되고 천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 존재이며 대접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피눈물을 닦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신이 문턱이 높은 존재인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 문턱이 높기 때문에 타락을 안 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각성하기는 힘들죠.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가 조건이 어렵다는 얘기니까 물질적인 조건이라든지 으쌰으쌰 수 있는 그 어려운 겨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이 뿌리요? 5년 만에 내렸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성공적인 건데 지금 거의 많이 내린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는. 요번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9일까지 이제 딱 6개월 남았거든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만 6개월. 12, 1, 2, 3, 4, 5, 6. 12, 1, 2, 3, 4, 5. 6개월 남았거든요. 180일 동안 저 뿌리 내려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선거 참관 관시는 무선.kr에 모이고요. 그다음에 다 모여도 서로 다 한쪽에 다 통해요.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민경선단은 mychoice.kr로 모이고요. 그 다음번에 저도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평당원 네트워크 이제 준비돼서 아마 저도 제안 받아서 아마 사이트 자체가 이번 12일쯤에 열릴 거예요. 12월 12일 사이트가 평당원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뭐 이름 들으시면 알만한 사람들 또 괜찮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발기인 공동대표단으로 쫙 이제 되고 발기인 모집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대로 지금 한 200~300명 모였어요. 아름아름으로.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사이트가 발기인 모집을 위한 사이트가 열리고요. 1월 12일 날 정식 발족하거든요. 그때는 발기인 뭐 전국적으로 한 수천 명 되면 그 다음엔 모아서 그게 국힘 평당원 네트워크 그 예를 들어서 한 5만 가버리면 한 지역구에서 평균 한 200명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 금방 정리돼요. 6월 9일까지 한번 그 게임을 한번 신나게 띄워보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